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지금 시간 3,25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3,250원, 3%가량 상승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게 많이 올라간 거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야 이 박스권 라인에 되도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넘게 빠졌다가 이제야 요만큼 올라온 거니까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걸 가리키냐면 12월 달 박스권 라인이었던 3,000원, 3,250원, 3,500원까지의 이 박스권을 다시 위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추세가 꺾였다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대외적인 이벤트, 관세라는 이벤트가 시장을 이렇게 눌렀고 관세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고 이 유연성이 보이자마자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상승력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아니면 최근에 들어와서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서 XRP 코인을 왜 투자했는지 차트만 보고 투자했다 아니면 소문 듣고 투자했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XRP 코인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을 더욱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 코인의 안정적인 수익관을 만들기 위해선 이 모멘텀을 먼저 체크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부분은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봅니다. 대외적인 이벤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모두 다 영향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되는 코인 시장에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이 해당되는 코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모두가 다 떨어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대외적인 이벤트를 가리키는데 이 부분에서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손상이 됐거나 없어졌거나 라는 부분이 없죠.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거 외에 이제는 미국이란 나라가 직접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고 있다. 세 번째로 이제 SEC와의 완벽한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IPO 곧 ETF가 따라오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많죠.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많이 같이 판단해 보시면서 어떻게 매수, 어떻게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거라는 거 오늘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리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우선은 지금 이 영상을 무료로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죠. 무료로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영상에서 어느 정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순차적으로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리플 미국의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와 법원에서 소송 중단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합의가 완료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죠. 그 공식 발표는 4월 16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코인을 압박했고 XRP 코인은 특히나 많이 압박했었기 때문에 같은 1세대 코인이었던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을 때 리플은 1,000원대 밑에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단어가 뭡니까? 바로 니토속입니다. 자, 리플이 올라가나 싶으면 또 내려온다. 또 리플한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이제 3,000원대 위로 올려놨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바로 SEC 건이었고 이 부분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3,000원까지 올려놨다. 근데 이 부분의 상승폭은 비트코인의 상승폭, 이더리움의 상승폭에 맞게 그만큼만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 모멘텀이 빛을 발할 시점이 다가왔지만 전체적인 대외적인 이벤트를 갖고 왔던 거 뭡니까? 바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해당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이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오게 된 결과를 만들었죠. 근데 이 부분에 트럼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어떤 거 말합니까? 한 발짝 물러섰다는 건 그만큼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전체적인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를 올렸는데 이 부분은 역으로 미국 기관들, 미국 기업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부분을 만들어냈죠. 왜?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고금리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역풍을 불렀다라. 그러면 트럼프도 몸을 다시 한번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움직이자마자 어때요? 해당되는 부분에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렸던 부분이 반등력을 가져왔고 비트코인 전략 자산의 재조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재차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늘 얘기하는 리플 코인이 함께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모멘텀이 충분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미국의 재무부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달 3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3월 11일 날 미국 재무부가 직접적으로 리플과 비트코인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자,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이 뭐였는지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우린 팔지 않고 비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리플 코인은 왜 갑자기 나오냐? 리플 코인은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차 판결 결과 벌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XRP가 이 벌금을 어떻게 낸다? XRP로 내게끔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XRP로 벌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처럼 리플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리플 비축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확실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뉴스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의 CEO가 이야기했죠. 이게 4월 12일 날 나왔던 부분인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부분이에요. SEC와 미국 정부에 XRP로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벌금을 내겠다라는 부분으로 비춰진다면 당연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도 리플도 비축하는 과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바로 전략 자산으로 XRP와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가치 상승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미국 재무부가 콕 집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현실화된다.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SEC라는 강력한 악재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리플을 같이 비축한다. 당연히 시장에선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벤트가 많죠.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말씀을 드렸던 리플의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들의 국가의 국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모두가 다 달러로 결제하죠.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더욱더 많이 이용되면 이용될수록 미국이란 나라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달러를 이용 안 하고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할 거야. 여기에 사우디까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가장 최대 우방 국가로 여겼던 사우디가 탈달러를 외친다. 미국은 더욱더 빨리 움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콕 집어서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자신들의 달러의 이용량도 더욱더 커질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를 더욱더 빨리 만들 수밖에 없고 해외 송금, 결제 인프라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리플은 어떤 부분입니까? 해외 송금, 결제 인프라 이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플이 만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BKK 포렉스에서 국경 간 결제 업체에 활용되고 있고 리플 페이먼트를 통합하면서 기업, 기관 모두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할 방침을 가져가고 있다. 이게 최근에 이벤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확실한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리플은 이미 선점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4월 3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리플, 기업용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결제 솔루션으로 통합을 했다. 근데 이게 기업용뿐만이 아니라 기관까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 리플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체 결제 솔루션인 리플 페이먼트를 통합했고 이 부분은 기관 간의 결제나 정산 수단으로 활용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XRP가 그냥 리플 코인이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만 드리기에는 너무 애매하죠. 근데 미국에 이미 많은 기관과 많은 기업들이 이미 리플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송금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XRP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XRP와 협업을 하면서 국제간 송금을 진행할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원리를 알면 되게 간단한데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우리 원화에서 엔화로 달러를 바꿀 때 원화를 달러로 먼저 바꾸고 나서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작업이 스위프트입니다. 이게 기존의 결제 구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리플로 바뀐다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XRP에서 해당되는 일본의 XRP로 보낸다. 다이렉트로 보낸다는 거죠. 시간적인 부분, 수수료 부분 모두가 다 저렴할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당연히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XRP가 더 곽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9대 은행은 이미 리플을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 2월 12일 날 났던 뉴스인데 글로벌 9대 은행이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의 전망치를 가져갈 것이다.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자, 이 50달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왜 50달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 품절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좋겠죠. 자, 말씀드렸던 글로벌 9대 은행은 국경 간의 송금,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리플을 대량으로 사 모으는 이유는 뭡니까?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XRP로 만약 송금 서비스를 가져가게 되면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 드는 시간도 훨씬 더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은 공급 쇼크, 품절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그에 대한 목표 단가가 50달러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0달러, 뭐 10달러, 70달러 엄청나게 많죠. 그런 목표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최근에 리플 코인은 해당되는 부분 리플 코인이 RWA의 토큰화 시장에서 또한 곽광을 받고 있죠.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국채를 기반하고 국채를 담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국채를 토큰화한 게 바로 RWA 시장 그리고 이 RWA를 지나서 이제는 커스터디, 수탁 사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순서가 리플 코인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였던 순서가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발행했고 이 발행했던 부분은 국채와 담보를 형성하고 이 국채를 거래할 수 있는 XRP가 되면서 RWA 시장 실물 연계 자산도 같이 거래가 되고 그 부분은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연동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은 RWA 토큰화 시장의 연평균 53%의 성장 전망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는 히든 노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가장 큰 빅딜을 했죠. 이 빅딜을 통해서 확실한 시장의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만큼 XRP 코인의 모멘텀은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나올 거니까 이 모멘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모멘텀에 따라서만 거래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이 다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야 반등해서 요만큼 올라갔는데 힘들죠.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XRP 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도대체 언제 그 시간은 얼만큼 걸릴 것이고 우리의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은 관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금리가 고금리라면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불러온 시장의 역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코인 시장으로 반사 이익되는 자금도 유입될 것이고 그에 맞게 모멘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언젠간 갈 수밖에 없으니 시간을 투자하고 목표 단가에 돈을 같이 투자하는 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만 개인들은 약합니다. 시간도 제한적이고 돈도 제한적이니까 고래한테 이길 수가 없겠지만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수익관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